이 문제는 역시나 줌달 책에 아주 유명한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가 시험 출제 빈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학교에서 또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여하튼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다. 알겠죠? 그럼 현재 이 문제의 상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냐? 자, 우선 요 위에서 넣어주는 건 요건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보고, 우선 기본적으로 뭘 할 거냐면 여기 HBR이라고 있죠. HBR. 이 HBR 당연히 무슨 상태? 고체로 앉아있는 걸 뭐라고 불러? 한자말로 침전, 우리말로 앙금. 그죠? 앙금, 침전, 뭐. 그래서 요 HBR 하면서 파잔수를 또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파잔수를? 파잔수 룰이라고, 이 용해도곱 상수의 변화가 물질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때 AGF, AGCL, AGCL, AGBR, AGI 이 네 개 비교하면서 용해도곱 상수가 어떻게 되는지 음이온에 따라서 그 얘기 했었는데, 그게 파잔수 룰이었거든요. 그때 한번 나왔었던 건데, 얘도 굉장히 잘 형성되는 앙금입니다. 그래서 앙금이니까 물에 넣어뒀을 때, 물에 넣어놔도 이런 식으로 잘 녹아 나와요?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잘 돼요?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된단 말이지. 앙금으로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에 넣어놔도 이렇게 녹기보다는 이런 식의 고체를 잘 이룰 수 있을 텐데, 이때 여기다가 요 얌모니아 수용액,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얌모니아 수용액을 여기다가 쿨쿨 넣어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궁금하지? 왠지 궁금하지 않은 표정이. 궁금해야 되겠죠?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궁금해야 되겠지?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지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문제에서는 평형상수를 두 개를 제시해놨어. 보이시죠? 그럼 어떤 평형상수가 나오느냐? 여기에 있는 HBr 앙금,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갈 때 이렇게 이온으로 용해된다고 얘기를 하는 용해도곱 상수가 하나가 나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용해도곱 상수 딱 보니까 값이 커요, 값이 작아요? 용해도곱 상수 값이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용해가 안 되는 녀석인데,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나와 있냐면 은이온이 암모니아랑 반응을 해서 요렇게 암모니아가 두 개 붙는 화합물, 이런 유형의 화합물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유형의 화합물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컴플렉스라고 한다고 했죠. 컴플렉스. 그렇다면 컴플렉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있는 암모니아 역할은 리간드. 그리고 여기에 있는 AG 플러스 역할은 금속. 그래서 금속과 리간드 사이에 착화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의 평형상수가 제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KF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KF 이름은 형성상수. 그래서 그 형성상수가 나와 있을 때, 이때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요겁니다. 잘 보세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이거 없을 때, 아시겠죠? 이거 없을 때 얘가 얼마나 녹아 나오겠느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없을 때니까 누구만 있을 때? 앙금만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앙금이 뭔진 몰라도 얼마가 있었겠지. 그죠? 얼마가 있었겠지.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요래 녹아 나올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녹아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 여기서 일부 녹아 나오면 또 얼마 남겠지, 그지? 그리고 요 각각의 화학종이 X만큼 생성이 된다. 그럼 이때 이 용해 평형에서 그때 평형상수, 용해도곱 상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고체는 표현이 안 되죠. 고체 말고 남아있는 수용액 중에 용액 중에 있는 이온들 Ag 플러스 Br 마이너스의 농도 곱으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 x를 각각 슉슉 넣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슉슉 넣어주면 그냥 x제곱이 되고 x를 구한다 라고 하면 용의 도급 상수의 루트를 취해주면 되는 거지. 됐나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용의 도급 상수 이건 어디 있어? 이게 바로 요거잖아. 그래서 이거 놓고 루트를 취해주면 요 정도 값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해놓은 이 x가 이렇게 구해놓은 x가 그게 결국 수용액 중 ag 플러스 농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수용액 중에 녹아나온 이 ag 플러스 농도가 그게 바로 이 녀석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용해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 되겠죠? 용해가 되는 만큼 이 앙금은 더 만들어져 없어져. 용해가 되는 만큼 앙금은 없어지는 거잖아. 즉 용해되는 정도라는 얘기는 앙금이 없어지는 정도. 그걸 x라고 할 수 있으니까 구해놓은 x가 이 시스템의 용해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굉장히 뭐 기본적인 문제죠. 용해도급 상수에서 그 용해도를 구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제 여기에 뭐를 쿨쿨쿨 첨가해보자? 뭐를 쿨쿨쿨 첨가해보자? 얌모니아를 이제 쿨쿨쿨 첨가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얌모니아를 쿨쿨쿨 막 집어넣는다. 섞는다. 집어넣는다. 섞는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계산할 것은? 그렇지. 뭔가를 첨가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몰수죠. 몰수. 그래서 몰수 계산이 우선인데 이때 이 문제를 잘 읽으면 그래서 이 앙금이 존재하는 수용액 중에 부피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 수용액을 몇 밀리리터 첨가하는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왜 안 나와 있느냐? 계산의 편의성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냥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는 몰수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몰수를 구한 다음에 부피로 나눠서 몰농도를 구하는 게 맞는데 그 모든 과정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줘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3몰이라고 줘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 뭐 얘네들의 부피도 있겠지 뭐 몰수도 있겠지 근데 우르륵 섞어가지고는 최종 상태 부피에서 그때 암모니아의 농도를 구해봤더니 3몰이더라 라고 그 긴 계산 과정을 하나로 탁 줄여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준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푹 넣어서 휘 저은 다음에 그래서 얘 농도가 3몰이었어. 그러면 그럴 때 이 AgBr이 얼마나 용해되겠느냐를 묻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 전체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가장 핵심입니다. 즉 이걸 해보라는 문제. 이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묘하게도 이 암모니아를 첨가하게 되면 이런 식의 용해평형 있죠? 용해평형. 그 다음에 차기온 형성 과정 있죠? 용해평형과 차기온 형성 과정이 놀라웁게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동시에 진행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사실 얘만 놓고 보면 많이 녹아 진짜 찔끔 녹아. 많이 녹아 찔끔 녹아. 찔끔 녹잖아. 얼마나? 이만큼. 그런데 이놈이 찔끔 녹아도 얘가 쿨쿨쿨 들어오면 얘가 이제 누구랑 반응하겠어? 얘가 얘랑 반응해서 뭐가 다 되겠어?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러면 찔끔밖에 없어도 얘를 막 넣으면 이게 반응해서 없어져 버리겠지. 그러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 앙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내가 녹아서 나와야 되는 Ag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그럼 얘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 다시 녹아 나오는 거야. 그런 원리를 무슨 원리?
평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용해 과정의 생성물이 다른 놈이랑 반응해서 없어졌어. 그랬더니 정반응이 더 진행돼. 그런 걸 무슨 원리? 르샤틀리의 원리.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용해 평형식과 차기온 형성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놀랍게도 차기온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앙금이 사실은 막 더 녹아나오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계산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이 두 반응이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테크닉은 이 두 반응을 더하는 거예요. 이 두 반응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두 반응을 더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반드시 더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안 더하고 그냥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그러면 계산이 많아지고 시간이 오래 걸려. 즉 이런 식으로 풀 때 문제의 구조가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빨라져.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전체 평형을 표현한다라는 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알겠죠? 다르게 해도 되는데 그럼 계산이 너무 많아져. 알겠죠? 완전 중요해. 자, 이렇게 용해 평형 과정과 차기온 형성 과정 반응식이 동시에 나와 있으면 두 반응식을 어떻게 해라? 두 반응식을 더해라. 임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기 Ag 플러스 이온 있죠? 여기 Ag 플러스 이온 있죠? 단순히 더해버리면 두 개가 어떻게 되겠어? 두 개가? 두 개 더해버리면 두 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샥샥 소거가 되겠지. 그래서 맹그러진 반응식 요거. 자, 저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뭘 계산한다? 양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앙금 뭐가 됐건 뭐 얼마간 있었겠죠? 얼마간 있었겠죠? 그리고 이때 이 암모니아 문제에서 그 초기 농도를 얼마로? 3이라고 줬잖아. 3이라고. 그럼 이 자리에다가 초기 농도를 넣어주면 돼.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수식 전개의 편의를 위해서 잠깐 문자로 치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얌모니아의 초기 농도가 3몰이라고 문제에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써. 자, 근데 이때 화학 양론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화학 양론 개수비가 1대 2대 1대 1이지. 그럼 이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 반응이 어떻게 진행돼? 만약에 Y만큼 녹아 들어가면 얘는 2Y만큼 반응하고 Y만큼 생기겠지. 되나요? 그러면 이때 평형 상태에서 이 AgBr은 얼마나 남겠어? 뭐 얼마나 남겠지. 그리고 얌모니아는 얼마나 남겠어? C0 빼기 2Y만큼 남을 거고 나머지 요 둘은 또 Y만큼 남겠지. 됐죠? 그럼 이때 요 주어진 반응에 뭐를 고려해보자? 윤지스. 자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윤지스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래. 자, 어쨌거나 요 주어진 반응에 뭘 생각해보자? 평형상수를 고려해보자. 자, 평형상수 어떻게 표현해요? 평형상수. 반응물 분해 생성물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얘는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얘는 평형상수에 표현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고체니까. 그러면 얘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에 제곱 그리고 요 생성물 농도 뿅뿅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맞아요? 그러면 요 각각의 농도가 어디 있어? 각각의 농도가 요키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얘 넣어주시면 y 제곱에
C0 빼기 2y의 제곱. 됐죠? 됐죠? 그러면 이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가 k인데, 그런데 사실 이 k는 요 새롭게 만들어진 평형상수 k는 앞서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용해도곱 상수 그리고 형성상수와 무슨 관계일까? 예? 무슨 관계일까? 바로 두 반응식을 더해서 표현한 평형식은 둘의 평형상수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산술적으로 곱하기로 표현해 주시면 되죠. 그럼 이때 얘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KSP의 KF 요 둘을 곱한값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테크닉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어쨌거나 요 둘을 계산한다고 치자. 그러면 저 값이 얼마로 나오더라? 8.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아니 8.5 아니 어쩐지 이상하더라. 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KSP, KF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두 개 곱한 이 값이 전체 평형에 영향을 주나 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 생성 요 반응식을, 요 계산식을 딱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게 위에도 제곱이고 아래도 제곱이다가 보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어. 그러면 어차피 구해야 되는 게 y잖아. y. 그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 y는 산술적으로 금방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때 구해놓은 요 y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초기 농도 밑에다 쓸까? 자, y가 초기 농도 C0의 평형상수 루트 k 나누기 1 더하기 2배의 루트 k 요런 걸로 간단히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곱항이 있어서 2차 방정식 같지만 위에도 제곱이고 아래도 제곱이니까 간단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를 제곱 띄어내고 루트 k로 바꾸면 되니까. 그럼 이때 y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되게 의외로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만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C0가 얼마지? C0가 얼마였어? 바로 얌모니아의 초기 농도로 잡기로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평형상수 요 K 얼마지? 요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 뭘 넣어? 얘를 넣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만 알겠죠? 그래서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계산을 쭉 해내면 값이 얼마가 나오더라. 바로 8.69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나오나 봐. 알겠죠? 그런데 이때 구해놓은 이 y 이 y의 농도가 결국 누구냐? 바로 은이 녹아 나와서 앙금으로부터 첨가된 얌모니아랑 반응을 해가지고 가장 안정한 2배의 착화물을 이루었을 때의 그 농도 y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만 아시겠죠? 정석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의미는 뭐냐? 자, 잘 봐요. 아까 얌모니아 없을 때 이 앙금으로부터 녹아 나온 정도, 그게 바로 뭐예요? 앙금으로부터 여기 이제 이 빼기가 녹아 나오는 정도죠. 빼기가 얼마나 녹아 나오느냐잖아요. 그 녹아 나오는 정도가 용해도란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서도
용해도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용해도가 있어요? 여기서는 누가 용해도예요? 바로 Y가 용해도일 거 아니야. Y. 뭐 뭔지 아시겠어요? 자, 왜? 바로 이것도 고체가 앙금이 얼마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Y니까 이게 여기서 녹아 나오는 용해도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선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지금 이 시스템에서의 용해도와 앞선 과정에서의 용해도. 당연히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습니까?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습니까? 당연히. 바로 봐. 이쪽이 더 훨씬 작고 이쪽이 더 크죠? 더 크죠? 그래서 이 값은 뭐 앞에서 구해놓은 저 x 값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왜 저 1번 상황보다 2번 상황이 크죠? 굳이 이유를 물으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면 돼요? 굳이 이유를 답하면 뭐라고 답하면 돼요? x보다 큰 이유. 그냥 맹물일 때보다 얌모니아 수용액에서 더 많이 녹아 들어가죠? 바로 르 샤틀리의 원리요. 아까도 얘기했죠? 조금 녹아 나올 텐데 얌모니아 넣으면 두 개가 반응해서 착한 물로 없어지잖아. 그러면 앙금 입장에서는 용해 평형의 생성물이 없어지니까 더 정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 자, 적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 이때 만약 요 암모니아 수용액 산물 농도로 넣는 과정에서 요거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직접 묻고 있지 않지만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구해놓은 Y는 여기에 있는 착화물이 다 들러붙은 상태의 차기온의 농도죠. 그게 아니라 차기온 안 들러붙은 놈은 얼마나 있는지 찾아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K 뭐요? 아, KF로 구한다. 좋아요. KF로 구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디가 조금 더 빠르냐면 용해도급 상수로부터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왜냐? 용해도급 상수를 뭐로 나누면 이게 되죠? 용해도급 상수를 뭐로 나누면 이게 되죠? 바로 BR 마이너스 농도로 나누면 되죠. 맞나요? 그런데 지금 BR 마이너스 농도 아나요? 얼마죠? BR 마이너스 농도 역시 얘랑 같은 Y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AGBR의 용해도급 상수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그 다음에 Y 값이 위에서 구해놓은 얘. 무슨 말 알겠죠? 계산하면 뭐 대강 10의 마이너스 한 10승, 11승 뭘 뭐 언저리 나오겠지.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결국 수용액 중에 그냥 존재하는 AG 플러스는 얼마나 있다? 그냥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AG 플러스는 얼마나 있다? 거의 없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냥 맹물에 비해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그 용해도가 증가한 것, 요게 르샤틀리의 원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설명하라는 게 여기에 달려있는 3번 문제에 대한 해결인 겁니다. 뭐만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되었다. 좋아.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자, 그래서 1번, 2번 각각 뭐냐면 순수한 상태에서 용해도, 암모니아 넣었을 때 용해도, 그리고 1, 2의 용해도 비교하라는 게 르샤틀리 원리 이용하는 게 3번이었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4번 문제는 그래서 2번에서 그래서 용해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일반 학책에 종종 나오는데 AG, BR, 질량은 뭐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가 간단하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질량이 얼마냐? 녹아 나오는 질량이 얼마냐? 자, 2번 상황 그대로니까 지금 그냥 이거거든요. 이거. 여기서 내용은 똑같고 그냥 용해도를 질량으로 표현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거나 AGBR이 얼마나 녹아 나옵니까? AGBR이 그래서 용해된 질량. 자, 그리고 이 2가 문제에서 잠깐 보시면 문제에서는 이 전체 부피가 더 나와 있네요. 250ml라고 또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르륵 섞었더니 수용액 부피가 전체 250이었다 라고 돼 있을 때 저 앙금에 녹아나온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인데, 어쨌건 이 AGBR이 녹아나오는 그 농도는 얼마입니까? 녹아나오는 농도는 얼마입니까? 농도 얼마예요? 8.69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자, 여기에 그 수용액의 그 부피 250ml를 곱해요. 저 두 개를 곱해.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여기까지가. 그렇지. 용해되는 몰수겠지. 그런데 여기에 이 앙금에 몰 질량이 또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AGBR의 몰 질량이 얼마냐면 문제에서 187.77이래. 몰 질량이.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그 몰 질량만큼을 해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얘 몰수가 나오겠지.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주면 값이 얼마쯤 나오느냐? 0.41g이래요. 알겠죠? 자, 이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연과학에서는 숫자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단위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때 계산할 때 요 밀리 나온 것을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바꾸고 계산해야 0.41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5번 1, 2 각각의 상황에 HNO3. 자, HNO3 이름이 쥘산. 알겠죠?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쥘산. 그래서 사실은 질산을 넣게 되면 수용액의 액성이 무슨 성이 되겠습니까? 질산을 넣게 되면 수용액 액성이 산성이 되겠죠. 그래서 산성화가 진행이 되면 저 용해도가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때 pH나 산성도에 따른 용해도를 또 수리적으로 함수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수리적 계산보다는 그냥 정성적인 예측, 설명 이런 걸 해보라는 문제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HNO3 이 질산은 전형적인 강산 물질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온화가 되느냐? 물속에 들어오면 짜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윤지스 이거의 역할은 구경구. 질산 음이온은 뭐 반응하는 게 1도 없다고 했죠. 그럼 결국 여기서 질산을 첨가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첨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수용액 1에서 자, 수용액 1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맹물에서 Ag 플러스하고 Br 마이너스 이용의 과정이잖아요. 이 경우는 질산을 집어넣어도 용해도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자, 첫 번째 Ag 플러스가 있는데 H 플러스를 넣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Ag 플러스가 있는 데다가 H 플러스를 넣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자, 양이온이죠? 이것도 양이온이죠? 양이온하고 양이온은 서로 인력이 있겠어요? 청력이 있겠어요? 청력이 있을 테니까 서로 만나겠어요? 되면 뭐 서로 멀어지겠어요? 멀어질 테니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두 번째, 원래 수용액 중에 있었던 Br 마이너스 H 플러스랑 반응하면 사실 뭐가 될 수도 있냐면 HBr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양이온이고 얘가 음이온이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얘가 이렇게 되는 정도보다 이렇게 되는 정도가 훨씬 큽니다. 왜냐? 이 HBr도 속성이 뭐죠? 이 HBr도 속성이 강산입니다. 그것도 초강산입니다. 즉 H 플러스가 Br 마이너스랑 만나서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강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잘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이온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슬쩍 붙어도 다시 떨어져 나오니 여기에 있는 이런 Ag 플러스 Br 마이너스의 농도가 영향을 받겠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질산이 들어와도 바뀔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용액 1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자, 이쪽 지워도 되겠어요? 이쪽 지울게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수용액 2에서는 용해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수용액 2의 상황이 어디예요? 수용액 2의 상황이 여기잖아. 수용액 2의 상황이 여기라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존 수용액에 있는 이 암모니아 있죠. 이 암모니아. 기존 수용액에 있었던 이 암모니아.
요 놈이 H 플러스랑 반응하면 뭐가 될까요? 얘가 자 얘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얘는 갑자기 왜 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질산 넣어서 H 플러스를 넣어준 거지. 근데 지금 이 평형에 암모니아가 있잖아. 있는 상태에서 H 플러스를 넣었어. 그럼 두 개 반응하면 뭐 돼? 바로 그 유명한 NH4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지. 방금 윤지가 얘기했죠? 자, 요거 이름이 뭐라고요? 얘 이름은? 그렇죠. 암모니움 이온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움 이온이 맹글어진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고 H 플러스의 속성이 이게 강산이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된다면 이 반응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강산과 관여된 반응이니까 이 반응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진행 정도는 거의 100% 진행이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거의 100% 진행된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H 플러스를 공급하는 만큼 H 플러스를 공급하는 만큼 암모니아의 농도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얘를 넣는 만큼 얘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소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소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감소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잘 봐. 얘가 감소한다. 얘가 감소한다. 그럼 얘가 감소하면 전체 평행에서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없어지면 정반응이 되겠어? 역반응이 되겠어? 이게 없어지면 역반응이 된다고. 무슨 말이야? 역반응. 그럼 역반응이 된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용해도가 감소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아까 우리는 어떤 식을 하나 유도를 했었냐면요. 기억이 날라 모르겠는데 짜잔. 요거 농도가 Y였잖아. 이 Y가 우리가 최종 뭐였었는지 것까지 계산을 해냈었냐면 짜잔. 요까지 계산해냈거든. 기억나요? 자, 여기까지 했었거든. 그럼 여기서 봐요. C0가 뭐예요? C0가 뭐예요? 바로 암모니아의 초기 농도였잖아요. 암모니아의 초기 농도. 잘 봐. 암모니아의 농도가 뭐하다고요? 암모니아의 농도가 뭐하다고요? 감소한다고요. 뭐를 집어넣으면? 질산을 넣으면. 그러면 이 수식에서 질산을 넣는 만큼 이 C0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C0가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Y값도 커지겠어요? Y값도 작아지겠어요? Y값도 작아지고 용해도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수리적 관계에서도 금방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에너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좋았어.